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전력 사용량이 여름철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어제 저녁 6시 제주 지역 전력 수요가 87만 8천 킬로와트를 기록해 여름철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 84만 킬로와트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력거래소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 도의원 선거구 2곳을 분구하는 대신 비례대표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민 여론조사까지 실시한 끝에 이렇게 결정됐는데 이에 맞게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종 합의했던 도민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관 2곳이 각각 도민 1,000여 명씩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9.1%와 44.2%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교육위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0%대에 그쳤습니다.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았고 특히 제주시 읍면 지역과 50대, 전문직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현재 도의원 정수의 20% 이상인 비례대표를 10% 이상으로 줄이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제주시 아라동과 오라동 등 선거구 2군데를 분구하는 대신 비례대표는 2명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명 이상이 비례대표 연수가 3명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몇 명으로 비례대표 연수를 정할지는 나중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 가운데 선거구 획정 논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5달 만에 뒤집은 데다 국회도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과 함께 특별자치도의 완성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요. 정부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속빈 강정이 아니냐, 제주 지역 행정체제 개편만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 모델로 키워나가겠다는 정부 발표가 도의회에서 하루 만에 논란이 됐습니다. 상징성만 있을 뿐 다른 시도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6단계 해왔던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수준의 그런. 제주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했다던 정책 과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헌법의 반영이라든가 아니면 면세점 확대라든가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제시를 해줬으면 이거는 각 부처 해나갔을 때 명분이 돼가지고 추진해 나갈 건데 모든 게 추상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면서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를 신설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는데도 제주도가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사께서 도의회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법률안 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네,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국정과제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치 사무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전부 이양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분권 모델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광범위하고 우리가 앞으로 펼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새로운 분권 모델의 실험장이 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 편가르기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4.3 사건 등 과거사 해결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몇 번이나 했던 내용이라며 국민 편가르기를 중단하고 참전 용사와 국가 유공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주고 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해온 사설학원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이곳의 수강생 대부분은 불법 체류 신분. 원장 47살 김모 씨와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60살 임모 씨는 국내 합법 체류를 보장한다며 난민 신청자를 끌어모은 뒤 1인당 300에서 500만 원씩 받고 허위 난민 신청 절차를 대행했습니다. 이들이 모집책과 토격인까지 동원해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최근 1년간 끌어모은 허위 난민 신청자는 35명.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에서 기각돼도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최장 2년 동안 합법 체류할 수 있고 신청 6개월 이후에는 취업도 가능한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검찰은 김 씨와 통역을 해주며 허위 서류 작성을 도운 중국 조선족 42살 서모 씨 등 4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특정 종교 신도를 가장해 허위로 난민 신청한 중국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접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컨트롤을 하고 난민법이 제정된 뒤 2013년 1명이던 제주 지역 난민 신청자는 지난해 236명으로 급증했지만 아직까지 1명도 인정받지 못한 상황. 검찰은 허위 난민 신청자 명단을 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지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초등학생이 급우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귀포 시내 모 초등학교 5학년인 A군은 지난달 28일 B군의 신발에 압정을 넣어 다치게 했고 지난 6일에는 가슴을 발로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군이 B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의결했고 추가 폭행과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심한 악취를 풍기는 가축 분뇨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무단으로 방류한 가축 분뇨가 지하수가 스며드는 땅속 숨골을 통해 흘러나와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풀숲에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소나무 잎은 붉게 변했고 잡풀들도 죽었습니다. 제선충 고사목 파쇄장으로 쓰이는 채석장에는 시커먼 물로 가득합니다. 채석장 안 공터는 연못으로 변했습니다. 지름만 30m에 이릅니다. 축사에서 버린 가축 분뇨로 추정되는데 닷새 전부터 매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니까 와보니까 이제 또 2배 이상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3일 지나니까 더 쌓이고 그래서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풀 속에서 감춰져 있던 곳의 속에서 그 액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액비가 땅속 숨골을 통해 흘러나와 이 일대를 덮으면서 이 심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수거에 나섰지만 가축 분뇨가 제선충 톱밥이 섞여 있어 쉽지 않은 상황. 일단 흙을 갈아엎긴 했지만 2차 환경오염도 우려됩니다. 자치경찰단은 근처의 높은 지대에 있는 축사에서 호수를 연결해 땅속 숨골로 가축 분뇨를 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분뇨 발생량하고 분뇨 수거량 요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 차이가 나는 농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 수사하고 주변에 이제 그 투기할 만한 숨골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할 그런 방침입니다. 하지만 연간 1억 원이 넘는 가축 분뇨 처리 비용에 비해 과태료는 수백만 원에 불과해 무단 방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도내 일부 학교의 급식 재료 입찰이 불공정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청이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교가 식재료의 성분을 자세히 적고 일반 공산품과 기타 식품류로 나누어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학교별 급식 식재료 입찰 실태를 전수조사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승선 정원을 3배나 초과해 목포 신항에서 출항한 화물선이 제주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세월호를 옆에 두고 버젓이 승선 인원을 어겼다는 건데 행정기관들은 모두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화물을 내리고 있는 7,000톤급 화물선 H호. 승선 정원은 12명이지만 3배를 초과한 37명을 태웠다 제주에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배를 출항시킨 목포신항에서는 왜 몰랐을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보안구역이지만 야간에 화물기사들은 신분만 확인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 항만 운영업체는 입출입 명단을 작성하지만 화물선에 실제 몇 명이 타는지 확인해야 할 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선장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항만에서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해경과 해양수산청 역시 해운법에 적용을 받는 화물선은 해수부의 관리 대상이다. 승선 등 위반 사항은 해경의 관할이라며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단속하는 거는 저희가 맞는데요. 그래서 승선 시킬 때 확인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경한테 권한이 없어요. 지금. 승선은 해경에서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목포항에 들어오는 배가 6척인데 이거 한 척 들어갔다고 8시간 동안 여기에 붙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이 터지자 해수청과 목포신항만 측은 뒤늦게 부두에 들어가는 인원과 나오는 인원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선박 승선 인원을 확인하겠다는 사후 약방문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오늘도 숨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동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남부와 서부 지역으로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더위 체감지수는 훨씬 더 높겠습니다. 활동량이 많다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고요. 온열 질환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으로 산지와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더 집중되겠으니까 기습적인 소나기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전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출근길 최저 기온은 27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강한 자외선과 여름철 식중독에도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이른 아침이지만 북부 지역의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3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8도, 낮 기온은 32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도 더위에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밤엔 열대야, 낮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현재 산간 지역은 맑은 날씨 속에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장거리 차량 운행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섬적의 기온 28도 내외로 출발해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이지만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당분간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 인근 해상에서 46살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경은 유 씨가 발견 당시 검은색 민소매티와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모 씨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원아들의 머리를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판사는 대부분 생후 9개월에서 13개월의 유아인 점을 볼 때 훈육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도가 3번 연속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가 최근 제주 지역 현장을 방문 조사한 뒤 지난 2007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인구 10만 명당 사고 사망률이 지난 2007년 79명에서 2015년에는 64명으로 줄었고 숙박업소 4개 국어 피난 방송과 무단 횡단 방지 가드레일 등이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제주도 내 26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는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월 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제징용은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압된 노동으로 밝혀졌는데도 일본은 최소한의 사과나 책임조차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자상 건립 모금과 토론회,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노루 700마리를 잡기로 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주에는 노루 6,25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돼 적정 개체 수인 6,110마리와 비슷하다며 노루를 더 포획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